1963년 10월 31일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도심을 순찰하고 있던 베테랑 경찰 마틴 맥패든 형사는 수상하게 보이는 두 사람을 길가 코너에서 발견합니다. 맥패든 형사는 그들이 번갈아 같은 동선으로 왔다 갔다 함과 동시에 멈춰서 같은 상가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동선을 한 번 돈 후 둘은 길가 코너에서 서로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24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모여서 얘기하는 중간에 이들 말고 다른 제3자도 합세했다가 다시 급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당연히 맥패든 경관도 이들이 분명히 뭔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경관은 그 둘을 따라갔고 곧 그 둘이 마지막에 만났던 세 번째 남자와 몇 블락 떨어진 곳 상점 앞에서 다시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맥패든 경관은 곧 그 셋에게 다가갔고 경찰임을 밝힌 후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얼버무렸고 그 순간 맥패든 경관은 첫 두 사람 중 하나인 테리를 돌려 세웠고 테리의 겉옷 바깥 부분을 손으로 툭툭 쳐내려가며 검사했는데 테리의 코트 안 주머니에서 권총 같은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외투를 툭툭 쳐내려가며 검사하는 것을 지금부터는 팻다운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관은 곧 그들을 3점 안으로 들어오게 시킨 후 권총을 압수했고 그 셋에게 손을 들고 벽에 붙어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경관은 나머지 둘 칠튼과 개치의 외투를 테리에게 했던 것과 같이 팻다운한 후 칠튼의 코트 주머니에서도 권총을 발견하고 압수합니다. 결국 그 셋은 경찰서로 이송됐고 테리와 칠튼은 총기은 니큐대죄로 기소됩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경관이 피고인들을 팻다운했을 때 수정헌법 사조에서 보장한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압수한 총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 배제 신청을 합니다. 검사 측은 이 증거가 체포 후 수집되어서 합법적인 증거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총기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후로 피고들의 행동들이 경관이 보기에 수상하다고 느낄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 것은 정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관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무기를 소지했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겉옷을 팻다운해도 된다고 한 겁니다. 법원은 이들을 유죄로 판결했지만 이들은 이 판결을 오하이오 상고법원으로 가져갔지만 기각당했고 또 이 판결을 오하이오 대법원으로 가지고 갔지만 또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이 케이스를 가져갔고 연방대법원은 8대1로 경관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 경찰과 사법 체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 경찰과의 접촉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경찰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접촉이었고요. 이런 만남에선 언제든지 경찰과의 만남을 끝내고 갈 길을 갈 수 있었고요. 경찰도 그들을 잡아두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포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체포 후에는 수정헌법사조를 위배하지 않음과 동시에 수색해서 나오는 불법적인 물건들은 당연히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총사들은 체포를 당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상한 행동을 했을 뿐이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을 수상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세운 경관이 헌법에서 보장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주장도 합리적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경찰과의 접촉은 위에 설명한 동의하에 이뤄지는 만남 아니면 상당한 근거로 인해 체포를 당할 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그들을 잡아세우고 그 과정에서 총기를 발견해 무기 불법은 니큐대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와에 충분히 싸워볼 만한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매우 중요한 판례를 만듭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범죄가 일어났거나 일어나는 중이거나 아니면 곧 일어날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의심이 가는 사람을 잠시 동안 억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경찰로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을 잘 해야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길 가는 행인을 인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붙잡아서 겉옷을 훑던가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죠. 하지만 방금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인상착의가 강도 사건 범인과 비슷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를 잠시 동안 억류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를 위한 억류입니다. 이 사람이 억류하는 동안에 경찰은 최대한 빠르게 그의 합리적 의심이 맞거나 아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상당한 근거로 바뀌어지면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면 다시 가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다른 쟁점인 수색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경관은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잠시 동안 억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맥패든 경관은 삼총사들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에 그들을 멈춰 세웠고, 대법원은 이것이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맥패든 경관이 삼총사들 겉옷을 손으로 툭툭 쳐내려서 했던 패다운과 그 과정에서 무기의 존재를 느낀 후 무기를 압수한 것은 합법적 수색이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무기의 존재 의무를 느끼는 패다운을 합법적 수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법적 수색이 되기 위해선 합리적인 경찰관이 자신과 주위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억류한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란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기강도 용의자와 껌 하나 훔쳐서 달아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껌 하나 훔쳐서 달아난 용의자를 멈춰 세웠는데 자동적으로 무기 소지 유무를 검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그의 주머니에 총기 모양의 형상이 보이고 그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것 같다는 상황이 느껴지면 또 다른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테리 스탑과 테리 패다운 또는 테리 프리스크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테리 스탑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테리 패다운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대법원은 이것을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테리 스탑 후 이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했음과 위험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테리 패다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테리 패다운은 용의자의 겉옷을 손으로 훑어 무기 소지 유무만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테리 대 오하이오는 경찰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멈춰 세우는 것과 그 용의자가 위험하고 무기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패다운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정헌법사조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해준 매우 중요한 미국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에 파생된 다른 대법원 판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우마에선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미란다 원칙을 만든 미란다 대 아리조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